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동통파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학사 김의진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요. 단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학교에서 교육적인 방향으로 다루는 절차와 조치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어떤 판단이 내렸던,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던 그와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인 교육적인 방향으로 다루는 절차와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 및 통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된 지침은 크게 6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시행이 되어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과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학부모위원을 전체위원회 3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해야 되며 학운위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경미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 경미한 조치를 받은 1호, 2호, 3호를 단위학교 재학 중에 한 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예가 됩니다. 다섯 번째,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과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2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가 되어서 재심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모든 과정에 있어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처벌 그리고 응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관계회복, 이를 통한 학교 교육력의 회복,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복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생활교육이 선순환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2020년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근거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왼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사안 처리 핸드북, 2018년에 발행된 사안 처리 Q&A,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활동 사례집,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이해, 대응 방법 및 절차, 긴급조치, 사안조사,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 피해 및 가해 학생 조치, 반성 및 화해의 중요성,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선배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 누적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요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학교를 말합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이 바로 학교폭력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생이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때 입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학교에서 사안을 접수하여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중학교 때 입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사안을 접수하여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고등학생은 졸업 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때 입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다면 현재는 고등학생이 아니죠.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피해자가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학교폭력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는 학교폭력이 맞고요. 몇 가지는 아닙니다. 정답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폭행한 경우 유치원생은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되는 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4번, 어른을 폭행한 경우 이 경우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죠. 따라서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5번은 금품을 행친 행위입니다. 이건 절도죠. 절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9쪽에 보시면 학교폭력의 유형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및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이렇게 구분하여 예시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분기별 1회, 연간 4시간 이상 권장입니다.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학부모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실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에 학생들을 반드시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화해를 억지로 강권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사안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단정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학부모 혹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성범죄 사안은 예외 없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도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폭력의 대응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감지, 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신고, 교사의 관찰 및 상담, 교내외 순찰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인지하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조사할 때는 특히 교사가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교사가 인지하기 쉬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업 혹은 학교 생활 전체를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이 특히 많은데요. 밥을 잘 먹고 교우 관계가 좋던 학생이 아프다면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수련회,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이 있을 때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 한 번쯤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징후는 교사도 느낄 수 있지만 주로 학부모 입장에서 인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다음의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최초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각 학교에서 수기, 즉 종이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입니다. 자, 여기에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 접수사실 통보, 접수사실 통보는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면 동그라미, 작성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 여기서 업무 담당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담당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이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자, 사안조사가 48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자, 한 장짜리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내용을 기록하여 전자문서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관련된 경우엔 해당 학교에도 동시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초 대응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직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 누가 되었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 초기에 잘 대처해야 되기 때문이고, 담임교사는 보호자와 연락하고 피해 학생 혹은 가해 학생을 이야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병원 이송 시의 동승, 이 내용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만약에 피해가 심한 경우에, 그리고 보호자가 피해 학생을 케어할 수 없는 경우에 담임교사가 가능하면 병원에 가는 경우에 함께 가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안조사 전반에 있어서도 보호자의 협조를 위해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때 특히 중요한 내용들, 지금 보시는 그림 왼쪽 아래 노란색 네모 안에 제가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교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실에 찾아오는 학생들은 보건선생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다쳤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체폭력의 경우에, 즉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교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응급한 상황이라 학생을 이동시키기 어렵다면 보건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시고 동시에 응급처치를 해야겠죠. 자, 이때 담임교사, 보건교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동시에 보호자 연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보호자께서 학교로 방문하셔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현장 자료의 보존, 즉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신속하게 치우지 말고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하고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기록을 해둔다든지 학교 구성원의 대응, 그러니까 담임교사, 보건교사 혹은 교직원 등등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초기 대응이 끝나면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각 역할별로 다음의 내용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시에 학교장 혹은 교감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상처는 보건실에서 치료하고 심한 경우에는 보건실을 통해서 2차적인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119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 역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학생이 감정적으로 지나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 학교폭력 사안을 접한 학생들이 동요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안내를 하고 주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흥분하기 쉬운 분들이 바로 관련 학생들의 보호자입니다. 피해자 혹은 가해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고요.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흥분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 사항,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정확하게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이 귀가했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락 체계를 갖추고 보호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보호자와의 관계는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학부모와는 협력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부모님께서 서운한 마음 혹은 요청하는 내용들 이런 거는 잘 경청을 하시되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상황을 안내하고 정서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 긴급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원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내려지는 이 조치 사항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긴급하게 먼저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긴급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조치의 사유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제2호는 일시 보호,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호의 예시로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학교장이 결정한 그 순간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 긴급 조치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긴급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우선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두 번째,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세 번째,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네 번째,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중 제6호 출석 정지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우선 출석 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당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학교장은 출석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결정한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조치로 출석 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긴급조치를 내린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 해결한 경우, 즉
학교장 자체 해결이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결석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우선 출석 정지 시 조치사항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석 정지 기간 중 위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해 학생 출석 정지에 관한 학교장 내부 결재 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